음식 나왔습니다. 답답해. 막힌 코 애쓰지 말고 네, 저는 서블리 때 스프링 발표를 맡은 타미입니다. 네, 서블리 때 스프링이 뭔지 알려면 서블릿이 뭔지 또 스프링이 뭔지 알아야겠죠. 서블릿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게 서블릿 웹 MVC인데요. 이게 뭐 하는 엔진은 그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모듈이고 웹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거고요. MVC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웹 MVC가 서블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블릿의 스프링이라기보다는 서블릿과 서블릿을 사용하는 스프링 웹 MVC로 이름을 바꿔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블릿이 아까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웹 프로그래밍은 정적 데이터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도 똑같이 hello.html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도 history.html만 주던 게 맨 처음에 정적 데이터만 전달하는 웹 서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네, 그게 맨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이 들어온 걸 인식하고 어떤 처리를 해주길 바라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CGI입니다. 그래서 CGI는 동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터페이스고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이 인터페이스라는 건 규약인데 이 규약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웹 서버와 CGI 구현체 사이에 규약이라는 건데요. 웹 서버는 아파치이고 CGI를 구현할 때는 C, PHP, 펄 이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서로 규약을 만들기 위해서 CGI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고 뭐 리뷰 요청도 보낼 수 있고 자기 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CG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CGI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건데요. 프로세스가 뭔지 까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적재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인스턴스고 그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스레드인데 프로세스는 이렇게 메모리를 통으로 가지는 반면에 스레드는 메모리를 공유하고 만드는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스레드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같은 구현체를 사용해도 그 리퀘스트 스레드가 다르다면 하나씩 구현체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싱글톤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블릿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레드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가 생기고 싱글톤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한 가지 더 생긴 게 있는데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웹 서버는 정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동적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티거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웹 컨테이너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리퀘스트마다 스레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 스레드랑 CGI 구현체를 연결해주고 CGI가 아니라 서블릿 구현체를 연결해주고 서블릿이 인터페이스거든요. 거기에 그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init, 서비스, 디스토리 세 가지 메서드가 서블릿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데 init은 말 그대로 서블릿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거고 실제 기능이 수행되는 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블릿은 인터페이스고 그걸 구현한 게 HTTP 서블릿인데 그 안에 두 포스트, 두 풋, 두 딜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HTTP 메서드에 따라서 이 메서드를 그 서블릿
웹 컨테이너가 그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개발자들이 구현하는 거고요. 디스토리는 서블릿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 호출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스레드 하나이고 이 스레드가 서블릿을 찾을 때 서블릿이 없으면은 이닛으로 서블릿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기능을 수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종료될 때 디스토리를 호출해서 서블릿 인스턴스를 없애줍니다. 네, 이 각 메서드는 스펠링이 틀렸나요? 왜 속닥거리시죠? 그래서 각 메서드는 서블릿 컨테이너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톤이어서 메모리를 공유하고 로컬 베리어블은 스레드마다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로 살펴보면 이 web.xml은 웹 컨테이너가 가지는 설정 파일인데요. 이 서블릿의 이름을 멤버로 짓고 이 URL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서블릿으로 보내라고 정한 게 바로 이 web.xml에 매핑을 시켜준 거고 그 서비스 이 매핑된 걸 보고 서비스 즉 to 포스트로 오면은 처음에 리퀘스트의 파라미터를 받고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URL마다 서블릿이 생기고 그 서블릿을 웹 컨테이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web.xml에 URL과 서블릿을 매핑시켜주고 라인이라는 리퀘스트가 오면은 나는 라인 서블릿으로 보내야겠다 해서 각각 그 HTTP 메서드에 맞는 메서드를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프링 웹 MVC에서는 서블릿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 리퀘스트가 오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서블릿을 web.xml에 등록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URL과.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도 서블릿이기 때문에 web.xml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요청이 오면은 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라 라고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야겠죠. 핸들러는 컨트롤러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그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그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줍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정한 다음에 그 서블릿의 설정 파일에 그 핸들러 매핑 방식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서블릿을 web.xml에 등록하면 서블릿 설정 파일이 생기고 거기다가 어떤 핸들러 매핑을 사용할지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 네임 핸들러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빈 네임과 URL을 매핑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의 빈 이름을 인플로이라고 지으면 URL이 인플로이일 때 이 인플로이 컨트롤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 핸들러 매핑 방식은 디폴트로 설정해줘서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노테이션인데 이렇게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지어놓으면 이 인플로이로 요청이 왔을 때 이 메서드를 찾아가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핸들러 매핑입니다. 그럼 이제 적절한 컨트롤러를 찾았으면 그 컨트롤러를 호출해줘야겠죠. 그게 핸들러 어댑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부르고 그 결과를 모델 앤 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데 모델은 컨트롤러가 처리한 결과고 뷰는 그 결과를 담는 페이지입니다. 보통 컨트롤러가 그 뷰를 스트링 타입으로 주기 때문에 뷰 리졸버가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 뷰를 찾아줍니다. 그럼 아까 컨트롤러에서 만든 데이터, 즉 모델을 그 뷰에 심어줍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크게 2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프링 웹 MVC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예전에는 URL마다 서블릿이 하나씩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get
HTTP 메소드 get에 해당하는 멤버만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서블릿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블릿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서블릿을 만들 때마다 웹.xml에 다 매핑을 시켜줬어야 됐는데 이제 서블릿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 관리가 굉장히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서블릿에서 이렇게 뷰로 보내주는 것까지 직접 다 만들었어요. JSP가 뷰로 뷰에서 데이터를 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패치 서블릿을 도입하면서 뷰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기엔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크루 여러분들과 podcast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입니다. 오늘 할 것은 스프링과 스프링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평화로운 어느 날 친구 개발자 S가 저한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 요즘 뭐 배워? 그래서 저는 신나서 이제 나 뭐 즐겁게 코딩하고 스프링부트랑 뭐 JP랑 JP 진짜 재밌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스프링이랑 스프링부트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부트를 자동으로 그런 걸걸 하면서 튀었어요. 생각해 내가 모르고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코톡을 한다 2단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시트를 좀 들어갔는데 만만한 주제들은 다 팔렸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아무도 안 고르더라고요. 정말 제가 계속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안 골라서 이게 친구가 물어보기도 했고 이제 내 운명인가 보다 해서 이제 저번 주에 골랐습니다. 스프링이 왜 스프링인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른 거네요. 제가 대답할 거라서요. 옮겨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인터셉터 굳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미안해요. 네. 개발자들의 겨울이 끝났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의 봄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쓰면서도 아직도 추워요. 꽃샘추인가? 이런 빌드.점 그래드 설정 못하면 터지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설정 못하면 터지고 맨날 터지는 것만 보다가 이게 지금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겨울인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10분 테크토크라서 간단하게 봄과 조금 더 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과 조금 더 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부트 그 공식 문서 첫 문장이에요.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든다. 스프링부트는 뭔가를 쉽게 만들고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상용화 수준까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실행시키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되게 간단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과 스프링부트의 차이점을 하나씩. 가장 큰 차이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디펜던시. 스프링은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디펜던시가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디펜던시를 걸어줄 때
이제 뭔가 명시를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명시해주고 버전 정보까지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디펜던시를 한 땀 한 땀 다 걸어주어야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짧아졌어요. 훨씬. 아까 하나면에 다 들어오죠? 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올린 건데 하나면에 다 들어오고 버전 관리도 권장 버전으로 자동 설정해 줍니다. 버전이 지금 없어요. 버전 네임이.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터라는 게 붙어 있는 것들 이제 사용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타터 시리즈가 이제 데이터 JPA, 시큐리티, 테스트 웹, 타임리프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걸 걸면은 알아서 의존성이 걸려 있는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개발자가 설정하기가 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래드를 쓰면 길이가 더 짧아지죠. 많이 보셨죠? 저희는 그래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컨피규레이션도 한번 봅시다. 한글 설정인데 이거를 원래 스프링 기반에서는 또 길어요. 앱 컨피그라는 저 클래스를 막 해가지고 어노테이션 엄청 달아가지고 막 이제 내가 어떤 처리를 해줄 건지 빈도 막 등록해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막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트는 전혀 우리 컨피그 파일을 따로 작성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만 적용을 하면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알기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파일보다 이 야물이라는 파일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잠깐 이제 주제랑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기 문서에 비해서 훨씬 제가 지금 바꿔서 돌려봤거든요. 근데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거 지우고 그냥 야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중복 제거도 되고 만약에 여기 스프링 데이터 소스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뎁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 데이터 소스 그 탭 이게 스페이스 2번만 누르면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휴머너블 이제 인간이 읽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파일 형식이라서 되게 잘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토막 상식인데 야물이 사실 저거거든요. YML이 확장자인데 사실은 야물이에요. 그래서 야물의 약자가 사실 이거거든요. 야물 ain't markup language. 제기죠? 네.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네. 이런 거 재밌어 해야 돼요, 개발자는. 재미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재밌다고 속이세요. 네, 이런 거에 재밌어 해야지. 네, 제기죠? 그래서 야물이 원래 기존의 이제 XML이나 이제 태그 기반으로 이제 걸던 그런 XML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휴먼 리더블하게 되게 많이 지었고 원래는 약자가 처음 지을 때는 이제 yet another markup language 이제 또 다른 마크업 랭귀지라고 지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라 좀 이 특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약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네, 되게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넣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저희 쓰는 타임리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원래는 타임리프를 쓰려면 여러분들 이걸 다 써줬어야 합니다.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주입받고 막 하고 있죠. 막 빈 등록하고 저희는 이 한 줄이면 끝났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스프링 부트에서의 임플리메이트 스타터 타임리프만 걸어주면 알아서 실행이 되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희 설정 파일에다가 프로퍼티스에다가 저렇게 이제 원래 우리 스트링으로 컨트롤러에서 반환해주면 알아서 HTML 파일을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저거를 원래 앞뒤로 이렇게 걸어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아까 앞쪽에 보시면 여기 걸려 있거든요. set prefix, suffix 해가지고 어떤 파일 경로 내가 그 리소스 밑에 웹-inf 밑에 views 밑에 있는 어떤 파일명 앞에 이제 뒤에다 HTML 붙여서 그 파일로 찾아가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걸면은 이제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저희도 안 걸었잖아요. 이거는 이미 타임리프 안에 내장돼 있어요. 제가 따라 들어가 봤는데 여기 디폴트 프리픽스라고 해서 템플릿 여기 많이 보던 저희 첫 주차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HTML도 미리 서픽스가 있고 이제 리다이렉트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다 정의돼 있고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설정 없이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입니다. 내장 서버 톰캣이죠? 야옹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서버 구동 시간이 원래는 이제 외부에서 다 갖고 와서 설치하고 막 매겨가지고 띄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절반 가까이 단축되고
이제 톰캣이 내가 싫다. 우린 지금 톰캣을 내장으로 쓰고 있는데 싫으면 그냥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 걸고 디펜던시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막 제티 같은 서버 이제 다시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넣고 빼고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거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 해봤던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이제 내장 서버가 있기 때문에 자르 파일로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빌드해서 그냥 이 자르 파일로 돌리면 바로 배포가 되는 아주 간편한 배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스프링 띄우실 때 이 로고 지겨우셨죠? 이제는 이 사진으로 이게 소속 팀장이 사진으로 등록하면 고가가 플러스고 사람 사진으로 하면 코딩력이 플러스 된다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이동 선생님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보고 되게 충격을 지금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편한 설정, 컨피그레이션이 간단했고요. 편리한 이전성 관리, 그리고 자동 권장 버전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장 서버로 인한 간단한 배포 서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스큐리티나 데이터 JP 등의 다른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되게 간단하게 그냥 추가하는 것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발자들이 개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나와요. 마지막 멋있게 끝내야 되는데 이제는 스프링 부트를 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베팅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 가족을 걸고 인생이 끝난다 해도 베팅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파기하는 도박 중독 계속하시겠습니까? 뉴 XM3 이텍 하이브리드.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한 가지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김크루라는 크루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김크루는 우테코를 아주 멋지게 수료를 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회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을 듣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대의 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엥? 와스가 뭐지? 뭔가 좀 당황하기 시작해요. 와스라는 단어가 뭐지? 약간 문맥을 보아하니 6대라고 하는 건 컴퓨터인 것 같고. 네, 저희 이거 보니까 컴퓨터인 것 같고, 그럼 컴퓨터일 테니까 서버일 테고, 내가 들어간 회사는 웹 서비스를 하는 곳일 테니까 웹 서버일 것 같은데, 왜 근데 웹 서버라고 말을 안 하고 와스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웹 서버면 그렇게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뭔가 다른가? 더 멋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점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비교를 하기 전에 웹서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어를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제이슨의 강의를 통해서 웹을 배웠었죠.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웹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웹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URL, HTTP, 그리고 HTML이 있어요. 다들 떠오르셨죠? 그때 배웠던 거? 네. 그 다음에 서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버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웹서버라는 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입장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떤 웹서버한테 우리가 목적지, 주소랑 통신 규칙, HTTP에 맞게 그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 HTML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계속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겠죠? 그러면 웹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HTTP, 웹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웹이 알아챌 수 있도록 HTML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응답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는 데이터는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HTML, CSS, 이미지 등 같은 정적인 데이터로 한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쉽게 웹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쉽게 웹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로컬 컴퓨터도 충분히 웹 서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중에 있는 뭐 무료인 아파치 웹 서버 같은 거를 깔고 이제 뭐 포트 번호랑 HTML 파일을 어디로 할지 디렉토리만 저장해 주면은 우리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막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거예요. 더 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허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줄 수 있는 게 HTML하고 CSS 이미지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구구단 페이지를 만들어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1, 1은 1, 1, 2는 2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폼은 몇 번 돌리면 끝나는 건데 약간 이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못하나? 라는 요구가 막 생기게 되죠. HTML을 줄 거면은 그 전에 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막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데이터를 좀 넣어서 주면 안 되나? 욕구가 생기지만 슬프게도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뭐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못하나 싶어서 나온 게 와스입니다. 네, 와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웹이 왜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죠? 웹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드디어 원했던 거예요. 웹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HTML의 한계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환경을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웹 서버에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웹 서버는 일단은 HTML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동적인 페이지라고 말을 하는 뭐 PHP, JSP, 뭐 APS와 같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할 수 있는 서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실행 환경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제공을 해주죠. 비즈니스 로직도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니까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냥 웹 서버랑 웹 컨테이너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뭐 JSP나 서블릿을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 계열에서는 이 와스를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능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와스로 요청을 보내요. 그리고 이 와스 안에는 아까 웹 서버랑 웹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었죠. 먼저 이 와스 안에 있는 웹 서버에서 이 요청이 무슨 일단 정적 요청인지 동적 요청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요청으로 페이지가 왔으면은 컨테이너한테 보내요. 나 이거 그냥 웹서버만으로는 처리를 못해. 정적 페이지 아니라 뭔가 프로그래밍 돌려야 돼. 라고 하면은 컨테이너로 보내서 이 컨테이너에서 서블렛이 막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었어. 뭐 9단까지 데이터 쫙 만들었어. 그럼 동적 콘텐츠를 생성을 하면은 다시 웹서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웹서버는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이 파일을 전달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제 와스에게 요청을 해서 동작시키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번 있는 지금 제품군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가 있고 뭐 IIS도 있고 아니면은 엔진X가 존재를 하는 거고, 와스 같은 경우에는 뭐 톰캣, IBM 웹스피어 아니면 TMX 제우스 같은 제품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웹서버는 우리가 정적으로 어떤 페이지 같은 정적인 컨텐츠만 줄 수 있는 거고, 와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DB를 연결을 하고 어떤 동작을 수행시켜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둘이 뭐가 달라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어렵고 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저희 웹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와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톰캣을 사용해서 스프링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주워들은 걸로는 아파치도 있고 톰캣도 있는데 둘이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웹서버는 그냥 정적인 페이지 주는 거고 와스는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서 주는 거구나 라고 알려드렸고, 정말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충분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